안녕하세요.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꿈의 여행의 수필작가 KMJ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동이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이니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 쉬우니 이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씩 마시고 식사도 든든하게 하고 근무에 임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타인과의 만남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빈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또 긴장감을 갖고 자신 스스로 주위를 살펴야 하고 또 낯선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사고가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신을 지킬 힘을 길러야 해요. 자신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낯선 남자들하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사람보다 귀신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하루 같이 즐기기 위해서이지 여러분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장소 불문하고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외에는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하고 개인적으로 조심하세요. 그러면 오늘 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오늘의 주제는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서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해도 9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명이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 옳다고 할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자신도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언이 많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주어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무료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했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친구 앙띠메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때 앙띠메는 쇼펜하우어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기 바란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한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나를 낳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는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며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추어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줄여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론 관심도 없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의 내용은 책의 내용이니 다른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